70번 봅시다. 70번. 자, 70번 찾았습니까?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이에요. 1번 토지 건축물 소유자, 공유자 포함해서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자는 자,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번 맞죠? 전원 합의다라는 건축협정 체결할 때 전원 합의죠. 2번 건축협정 운영에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운영의 대표자 선임하고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운영에 설립할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 3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칠 경우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죠. 4번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건축협정은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죠. 맞습니다. 5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지하층 설치나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데 2번이 틀렸어요. 운영에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다면 틀립니다.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70번은 테마 79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71번 봅시다. 다음은 건축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건축물, 농촌 정비에 따른 빈집 제외하고 빈집이라 한다. 이게 틀렸죠. 자, 빈집이 되려면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이 돼요. 2번 철거할 빈집 소유자가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자, 맞는데 맞습니다. 예, 맞는데 사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보면은 참 2번은 위험한 법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어딥니까? 미국 같은 이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소유자가 빈집을 내버리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자, 3번에 건축협정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100분의 20 범위안에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 합의로 하면 됩니다. 5번 건축분쟁 분쟁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조정신청을 받은 때는 60일 안에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120일 내에 그 결과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1번 지문은 거기에 테마 80번에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11쪽에 보세요. 11쪽. 11쪽에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테마 80분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등이라고 되어 있죠.
뭐 출제 가능성이 있느냐? 뭐 별로 없습니다. 이래 문제 한번 풀면 되는데 방갈로 거기에 3번에 빈집 정비라고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몇 년 이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을 자 다음 하나에 해당을 하면은 이걸 빈집이라 하죠. 건축인의 심의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 조치에 이행해야 됩니다. 일단 1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죠.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직권 철거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철거를 할 경우, 철거를 명할 경우에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에 공고구청을 보시면 철거할 빈집 소유자가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을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하죠.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 3번 지문은 그 위에 자 그 테마 80번 위에 보시면은 그 앞 페이지 봐야 돼요. 앞 페이지에 건축협정 체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방갈로 10번 있죠.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100분의 20 범위에 완화해준다 해놨죠.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그게 3번이고 4번, 5번은 테마 80분에 다시 돌아와서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거 자 거기에 이번에 조정 및 재정 절차에 보시면 1번에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 당사 중 1인 이상하게 하고 재정신청은 당사 합의를 합니다. 거기 방금 푼 문제에 자 4번이고 자 방갈로 2번 보시면 분쟁면에는 당사가 조정신청 받은 때는 60일 안에 재정신청 받았을 때는 120일 내 절차를 완료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이런 빈집 정비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72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2번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하는 데 사용된 1단위 토지로서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 일반 도로라면 폭이 20m 이상 돼요. 3번 경제자유구역 자 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적용되는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어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공고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6m 이상 보로 공간의 경계 설정할 것과 공별 세대수는 30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번 기존 층수가 12층인 자 공동주택에서는 수직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자 15층 이상이어야 몇 개층? 3개층이고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이죠. 2개층.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번은 테마 83에 2번은 테마 84에 3번은 테마 85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테마 84에
5번은 테마 98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73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자, 4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죠. 자, 1번.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것은 자, 가입계약서에도 들어가고 광고 내용도 들어가는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금액,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맞아요. 3번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은 및 소유권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자, 비율은 공통사항이에요. 자, 가입계약서에도 들어가고 광고 내용에 들어가고 면적은 계약서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자, 일단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 맞죠. 4번 조합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는 광고 내용에만 들어갑니다. 광고 내용에. 조합은 탈퇴 등 환급 방법 시기 절차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4번.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놓을 수 있느냐? 충분히 놓겠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토요일날, 다음 토요일날 정리해 줄 때 이런 부분을 노는 그 대비까지 다 정리해 줍니다. 정해준 대로만 딱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 60 몇 페이지 되는 거 이거 보는 것보다 속도가 더 엄청 빨라집니다. 볼 부분도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이렇게 놓으면은 뭐 계약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뭔가 틀리고 오죠.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다 맞춰야 된다. 올해 까다롭게 놓을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17쪽에 보시면 테마 89가 있습니다. 자, 17쪽에 테마 89에 보시면은 양갈로 1번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죠. 방갈로 1, 2, 3, 4, 5번 내려가서 방갈로 5번에 보면 조합가입 계약서라고 제목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 갈로 띄엄씨고와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고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1번 주택조합의 사업개요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고 2번은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공통사항이라고 동그라미에서 주의해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게 1,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소유권 확보한 면적 및 비율. 비율은 공통사항이에요. 면적은 계약서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 3번이 거기에 해당되고 5번에 조합은 탈퇴 환급 방법 시기 절차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외 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잠시 보세요. 제일 위에 방갈 2번에 광고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네. 자, 광고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5가지 있는데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번은 동그라미에서 주의를 했죠.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것은 앞에 계약서에 있었죠. 그 공통사항이다. 3번에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및 소유권 확보한 비율이라 들어가 있죠. 얘는 면적은 안 들어가 있죠. 비율은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이 4번, 5번은 계약 광고 내용만 들어가죠. 그래서 방금 문제 4번이 조합 명칭 사무소 소재지는 광고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74번 봅시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군지역을 단위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도 단위로 설립하죠. 2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은 15년, 정축인 리모델링 20년, 20 이상 30 미만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주택 소지에 관한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대수선일 때는 10년. 정축인 리모델링 15년이죠. 그리고 관람에도 15년 이상 20년 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자격을 일시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5번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의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자, 그게 15쪽의 테마 87을 보세요. 15쪽의 테마 87. 자, 15쪽의 테마 87에 주택조합의 설립의 양갈 1번 종류 찾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은 거기에 보시다시피 9개 시도 단위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옆에 메모 보면은 시군 단위 설립 X라고 해놨죠. 시나 군 단위 설립 못해요. 그 1번이 거기다 한 거니까 맞다 이 뜻이요. 자, 양갈로 2번 내려가서 설립에 있어 방갈로 1, 2, 3 박스 밑에 보면은 공통 제출 서류란 말 있죠. 지역이나 직장 리모델링을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다 셋 다 공통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있고 지역 직장일 때만 제출한 서류가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둘째 줄 대수선인 리모델링이 몇 년? 10년 정축인 리모델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주택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은 자, 거기에 자, 박스 제일 마지막 칸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 3번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밑에 하살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죠. 거기 4번이에요. 5번은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자 테마 89 위에 보면은 양갈 3번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거지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는데 어떨 때 박사는 1번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2번 주택조합 발기인이나 임원이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은 지상실 퇴직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 각호 사유로 당연히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은 지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련 행위 효력 잃지 않는다 해놨죠.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75번 봅시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본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공동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할 수 있다. 필수사업 안 합니다. 주택조합은.
2번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 정착물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죠. 수용권이 없습니다. 공공사업자만 수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맞다. 3번 수용 사용할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을 사업계획 성인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시공보증자가 잔류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류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5번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15일 내에 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리고 다 맞는데 1번은 테마 86에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다 테마 91에 있어요. 76번 갑시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자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이행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감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등기를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2년마다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소집하여 투기가일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일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재검토는 1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하는 게 아니죠. 4번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안구수 구청장은 투기가일지구 지정된 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5번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2년마다 아니고 1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자 1번은 테마 93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다 테마 95에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 77번 봅시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해당 택지 감정가격에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을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로 본다. 틀렸죠? 자, 그래서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서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자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급가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가격에 더하기 택지 관련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에 택지 관련 비용입니다. 물론 예외로 매입 가격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험에 넣으면은 자 도시형생활주택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뭐 관광특구에서 청수가 50평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만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니까 다 틀려버리지. 예. 그런 거 안 묻죠? 묻고 있죠, 그게. 예. 그 틀린 질문 하나 넣어놨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네. 예. 그러니까 어렵지.
자, 1번은 보면은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거나 할 때는 자, 택지비는 무슨 가격이다? 공급가격, 감정가격 아닙니다. 2번 시장구청장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산재 정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공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자 공급하는 분양가 산재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분양가 공개는 시장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한다. 사업주체.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토교통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산재 정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됩니다. 거기 맞는다. 4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자 선정된 지위로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지를 전매, 자, 간로안의 상속 및 저당의 경우 제외하고 하거나 전매할 선할 수가 없다. 틀렸죠? 상속만 제외한다. 저당은 해당이 안 돼요. 5번 토기관리기관의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 입자 선정지는 해당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지 안 된다. 자, 틀렸는데 뭐가 틀렸느냐? 토기관리기관에서는 입주자 선정지만 전매지 안 됩니다. 주택 및 그 주택 입자 선정지라고 해놨죠. 주택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테마 92에 있어서 22쪽 보세요. 테마 92에 있어서 22쪽.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22쪽 찾았습니까? 위에 박스 밑에 단갈로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정지를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들으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3번이 맞고 내려가서 양갈로 4번에 택지비 산정기준 찾았습니까? 네. 1번에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해당 택지 공급가격 더하기 택지 관련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2번에 보시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공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 더하기 택지 관련 비용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양갈로 6번에 분양가 공개. 공공택지에서 누가 공개해야 됩니까? 사업주체. 2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구청장이 공개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번, 5번은 자, 24쪽 보세요. 24쪽. 테마 96에 주택 등 전매 제한 찾았습니까? 자, 1번 원칙 보시면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뭐만 제외합니까? 상속일 때만 제외하죠. 상속일 때만 전매됩니다. 하거나 이 전매할 수 할 수 없다 해서 4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죠. 저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 대상은 1, 2, 3, 4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투기과일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놨죠. 지위만 전매 제한됩니다.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5번에 틀렸는데 그 밑에 별표 3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공통사항 가입 보시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일단 기산합니다. 자, 그리고 자, 내려가서 2번에 투기관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 갈로 떼어놓으시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 전매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5번은 주택 및 그 부분이 없어야 되죠.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78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에 관한 임대차 기간은 30년 내로 한다. 틀렸죠? 40년 내. 어디 30년짜리 하나 있었죠? 계약건축은 30년이. 이 경우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30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한다. 40년 범위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임대 분양주택 공급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보면 40년이랬죠. 임대차가 30년이니까 사실상 지상권이다 이 뜻이. 그러면 차라리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상권 설정하면은 강력하죠. 예, 임대차가 강력합니까? 지상권이 강력해요. 임대차는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건이죠. 물건이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라 이렇게 보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임대차다 해놔놓고 뒤에는 뭐 해놨습니까? 뒤에다 머리 통 쳤죠. 지상권이라고. 예. 자, 그래서 지상권으로 일단 봅니다. 3번.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할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이죠. 자, 그래서 만일 이것이 공공택지 아닌 택지에서 토지임대주택 공급할 때는 감정가 기준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료 정액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금리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선으로 적용되죠. 자, 그래서 1번이 자 틀렸는데 자 어디 보시느냐 26쪽에 테마 100번 보세요. 자, 테마 100번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및 재건축이라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던 두꺼운 기본서에서 어떤 책은 소개되어 있고 어떤 책은 소개 안 되어 있어요. 소개 안 된 교재들이 반반 소개된 거 소개 안 된 반반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네. 자, 1번에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몇 년이다? 40년 내. 이 경우 토지임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한 4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합니다. 1번 이것 때문에 틀렸죠. 30년이 아니고 40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양갈로 이번에 지상권 설정을 이제 보시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걸 봅니다. 2번이 거기에 해당되고 양갈로의 토지임대료 찾았습니까? 자, 박사는 1번에 1번 보세요.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기 자 방금 푼 문제의 3번이에요. 2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토지임대주택 건설을 공부할 때 무슨 가 기준? 감정평가가 기준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로 정액을 청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4번이 거기에 해당되고 양갈로 8번의 법 적용 순서 찾았습니까?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선으로 적용합니다.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79번 봅시다. 다음은 농지법령상 농지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농지 소유자는 등당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런 시장구청에 처분 의무기한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할 것을 명한다. 틀렸죠?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한다. 3번 질병 또는 서면으로 인하여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구청장이 자 인정한 경우 위 일의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 처분해야 되지만은 질병이나 치약으로 인했을 때는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의 시장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2년간 처분령 직권 유예할 수 있다. 틀렸죠. 2년이 아니고 3년. 5번 시장구청장 처분 명령 받은 후 지정기한 안에 당의 처분명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의 농지 토지가격 100분의 30이 아니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맞는 건 3번이고 다 틀렸는데, 자, 29쪽의 테마 104를 보세요. 자, 29쪽의 테마 104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양갈리면 농지처분, 반갈리면 농지처분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당의 농지를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1년 내 처분해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자, 거기에 박스 아래 가면은 처분 사유가 있는데 8번에 보시면 정당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구청이 인정하면 처분해야 되는데, 그 밑에 1번, 4번, 8호에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 사유로 되어 있죠.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질병 또는 치약으로 인해서 휴경할 때는 자, 처분 의무가 어떻습니까? 면제됩니다. 그게 3번이니까 3번 맞고. 자, 그 밑에 반갈비의 농지 처분명령 매춘구에 처분명령 보시면 시장구청장 처분 의무 기한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자,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1년이 아니고 6개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반갈비 3번에 처분명령 유예 보세요. 시장구청장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할 때부터 3년간 처분령 직권 유예합니다. 1번에 당의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다든지 2번의 끝에 해당 농지를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3년간 유예해 주죠.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2년이 아니고 3년. 양갈로 이번에 이행강제금 정당 사유 없이 지정기한 안에 천명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셋째 칸에 당의 농지 토지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20. 자, 그 밑에 칸 최초 명령이 받은 날부터 기준해서 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부하죠. 자,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이행강제금은 농지가격 100분의 20이 돼야 되죠. 30에서 틀렸죠. 자, 80번. 다음은 농지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상별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잡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농경할 수 있죠. 네. 국내 여행은 하면 틀릴 겁니다. 국외.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구청장은 유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하려는 자 중에 지정해야 합니다. 3번.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지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되고, 4번. 농업진흥지역의 밖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부 장관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행정기관은 농지 전용할 때 농림축산식부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협의.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자, 1번 지문은 테마 102에 있어요. 28쪽에 한번 해보세요. 테마 102. 자,
자, 테마 102에 농지 등에 있어서 위탁 경영 사유란 감치 않습니까? 자,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 경영 방식인데, 자, 2번 사유 보면은 상교리상 어디 행해야 됩니까? 국외해야 연가야 위탁이 됩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테마 105를 봅니다. 테마 105. 자, 거기에 30쪽 보세요. 30쪽에 테마 105 찾았습니까? 농지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대리경작자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유휴농지, 놀고 있는 농지죠. 가로 떼놓으시고, 자, 유휴농지에 대하여 대리경작자를 직권 지정하거나 밑에 줄 유농지를 경작한 자 신청받아 정할 수 있는데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농지 처분 의무나 천명령을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하는 자를 우선 정합니다. 거기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맞고, 자, 내려가서 방갈로 4번에 기간 등 보시면 따로 정함이 없으면 대리경작자는 3년입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 토지상용을 지급해야 되죠. 거기 방금 그 문제의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 5번은 테마 106에 있습니다. 테마 106. 자, 테마 106의 32쪽 보세요. 32쪽. 자, 32쪽에 보시면은 위에 박스에 1, 2, 3, 4, 5 밑에 보시면은 찾습니까?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을 해놨는데 농업진흥재단의 농지 전용 면적이 자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허가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고 3만 이상일 때는 농림축산식품장을 직접 허가합니다. 자, 농업진흥적 바뀔 때는 농지 전용 면적이 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위임받아 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거기 방금 본 문제의 4번이죠. 그 다음 30만 이상일 때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자, 그렇게 거기 관한 것인데 시험에 놓은 적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양갈로 7번에 전용협의 찾았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 밑에 뭐라 써놨어요? 행정기관이라 써놨죠. 이런 사람들이 다음의 경우 즉 농지를 전용할 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장관과 뭐 합니까? 협의하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허가받는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오는 자 목요일 날 수업일 때는 자, 이 모의고사 과정이 마지막 회차죠. 예, 거기에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출보다는 출제된 적이 없는 것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 있죠.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마칩니다.